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취준생 여러분들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습니까? 자, 이번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것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요, 저희에게 좀 들려주세요. 네.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취업 보게이 카페 권기영 멘토님, 이지연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다음 취업 보게이 카페창을 열어놓고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바로 들어보죠. 이지연 캐스터.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게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또 한 주 동안 고민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채용 시장의 궁금증이요. 이제 기업 이름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넘어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들을 볼 때 이제 직무 관련 질문도 좀 고민이 많이 올라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첫 번째 고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동차 설계 직무 전망이 어떤가요? 라는 제목인데요. 이분은 이 사립대 기계공학과 3학년 학생이라고 하세요. 취업을 대기업 1차 하청,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쪽 1차 하청 자동차 설계 파트로 가고 싶다. 이렇게 아예 좀 정확하게 목표를 적어주셨는데 업무 강도나 환경 등은 박람회 같은 곳에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좀 들어서 아는데 퇴근이 늦고 주말에도 나와야 되고 또 여기저기 좀 욕을 먹고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여러 직무 중에는 이분이 설계 파트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설계 직무 전망이 어떤가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또 필요한 자격증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이분의 스펙을 보니까 학점이 3.5점이고요. 워드 1급 갖고 계시고 토익 800점 이 정도의 카티아 수료증 3개는 다음 학기 때 취득하려고 하는데 내세울 만한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서 어떤 걸 따야 될지 의문입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이분이 현대기아차 협력사 박람회를 가셨는데 기사 자격증은 있으면 좋지만 산업기사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들었고 또 차라리 영어회화나 카티아 등의 설계 프로그램 실력을 익히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들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설계 직무에 지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네요. 저도 네. 자동차 쪽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대기업이 아닌 1차 하청을 원하고 있어요. 근데 1차 하청 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는 취업 문턱이 조금은 더 낮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실 때 대기업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1차 하청 업체에 지원하셔서 일단 직무 능력을 쌓고 그 다음에 도약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조금은 더 폭넓은 일들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주어진 직무로 굉장히 폭이 좁게 접근을 한다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하청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맡은 분야가 조금은 더 범위가 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겠다. 그런 정도의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현명한 생각을 네.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설계가 굉장히 힘들다, 욕도 먹는다 뭐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좋다 이런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 학점, 토익, 워드 점수 있으시고요. 카티아라는 프로그램, 기사 자격증 뭐 이런 거 취득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부분에 영향을 좀 집중하면 좋을까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카티아라는 이 프로그램, 지난번에도 한번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카티아 한번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요. 카티아는 일단 항공기 개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설계 툴입니다. 근데 지금 다양한 강점들이 많아서 자동차, 금형, 조선, 심지어는 건축까지도 이 카티아라는 툴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공이 아니라면 카티아 툴로 이용해서 처리되는 업무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현대차의 설계 파트에 계신 분한테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카티아라는 이 설계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차피 들어와서 이제 업무를 담당하는 거는 그 툴 자체도 조금은 좀 다르고 그리고 들어와서 배우게 되더라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냥 기본 정도 무엇이구나 그 정도만 알고 들어와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더 비중 있게 강조하신 점은 자동차 산업의 동향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친구라면 훨씬 더 강점이 있겠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진짜 설계 파트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은 자격증보다는 좀 더 자동차 전반에 대해서 알고 와라 이런 걸 강조를 해주신 걸 보니까
보니까 분야가 확실한 엔지니어라도 나무보다는 좀 숲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로도 들리네요. 그렇죠. 네. 엔지니어일 경우에도 예전 같으면 이제 자기 분야에 대한 그 한 부분만 깊게 팔 수 있었으면 됐는데 네. 이제는 정말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해외 시장을 좀 폭넓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요 자동차 산업군을 조금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폭넓게 어떤 큰 그림을 갖고 도전을 하는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좁은 자기 업무만 아는 친구들보다는 나중에 업무 능력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네. 네, 근데 평소에 이렇게 자동차 업계에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또 관련 기사도 스크랩도 해보고요. 뭐 SNS 포트폴리오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교육이나 세미나 찾아다니고 하다 보면 견문이 좀 넓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것들 말고 또 다른 준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분한테 당장에 지금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두 가지를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영어로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지금 토익 점수를 800점 가지고 계시는데 네. 점수와는 사실은 별개로 실제 의사소통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는 것처럼 만큼 이제 해외에서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영어로는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상당 수준이 될 때까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미래도 어쨌거나 이제 해외 시장에서 판가름이 날 테니까요. 영어에 대한 강조 다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인턴십 하시는 거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지금 3학년이시거든요. 예. 근데 현대기아차에서 4학년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인턴십을 내년에 지원하셔가지고 1년 동안 좀 인턴십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정 명수를 지원받아서 그중에서 70%만 채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 좀 잘 하셔가지고 인턴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영어도 많이 배우고 또 인턴십도 하시면 금부타에 취업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자동차 설계 직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요. 두 번째 고민, 유통업계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의 이 고민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제목을 보니까 하반기 유통업계 채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략은 뭘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이분이 하반기 유통업계 채용 공고가 났나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준비하면서 어떤 스펙이 가장 중요할까 싶은 마음에 올려본다라고 고민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분이 강점을 보니까 영어는 자신 있는 수준으로 잘한다라면서 좀 자신감을 내비치셨는데 특히 스피킹, 좀 말하기에 자신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학점을 보니까 3.8점이고 인상이 좋다라는 평가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서비스 업종이나 유통업계에서 일하면 잘 어울리겠다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하시는데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부분에 집중 공략해서 준비해야 될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자신감이 정말 넘치는 분이세요. 아유 뭐 굉장히 좋네요. 장점이 많아요. 지금 영어도 잘하시고요. 학점도 예. 높고요. 인상까지 좋으면 그래요. 장점이 진짜 많으신 분인데 네. 일단은 유통업계라고 직군을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직무 분야를. 그러니까 산업군을 정해 놓으니까 좀 더 접근이 쉽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유통업 쪽의 채용에 대한 어떤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고 네. 싶은데요. 예. 정부가 지난달 7월 27일에 청년 고용 절벽 해소 대책 방안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 협력 내용 중에 하나가 신규 채용이랑 인턴 그리고 유망 직종에 대한 직업 훈련 등을 늘려서 이제 신규 그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많이 창출하겠다. 2017년까지 16만 명에게 창출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움직임으로 주요 유통 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는데요. 네.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그죠? 아유, 반갑습니다. 유통기업들이 이제 그 채용을 늘리기로 했네요. 예. 이분은 또 자기 평가가 굉장히 후한 분이잖아요. 얼굴도 되게 인상도 좋으시고 잘 됐습니다. 이번 좀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정된 유통 그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롯데그룹이 있는데요. 요즘에 좀 시끄럽지만 어쨌건 롯데그룹은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서 침체된 경기를 좀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사실 10% 이상씩 이렇게 신규 채용 규모를 늘려왔다고 하니까 사실은 말뿐만이 아니라 실천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지난 2월에 발표한 대로 15,000
2,800명을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까지 1,200명 정도 규모를 채용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인원은 이제 그렇다면 하반기에 채워질 텐데 그 14,60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준생 여러분들이 좀 노려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 인재 육성도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나 봐요. 네. 롯데에서는 네. 여성 인재 육성이 조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여성 인력 신규 채용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도 여성 임원도 그렇고 신입사원도 여성의 비율을 좀 많이 늘리겠다고 하는 소식이 있으니까요. 여성 취업자분들 계시면 좀 힘차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예, 오늘 저 희망적인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유통은 역시 그 백화점을 좀 어떻게 끼고 있는 기업이 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롯데뿐만 아니라 신세계 쪽도 좀 소식이 있나요? 네, 물론 있죠. 신세계그룹은 지난해에 비전 2023을 발표하면서 네. 2023년까지 17만 명의 고용을 창출을 하고 매출 88조 원과 투자 31조 4천억을 달성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유통 산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데요. 네. 향후 10년간 백화점, 이마트, 쇼핑센터, 온라인, 해외 사업 그리고 기타 브랜드 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올해에 14,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 있어서요. 예.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좀 희망적인 정보일 것 같습니다. 채용 과정은 지금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1차는 인사팀 면접, 그리고 2차는 드림 스테이지 면접이라고 지원자들이 20분간 발표하는 것, 그리고 3차는 임원 면접, 그리고 6개월 동안의 인턴십을 거친 다음에 파이널 면접 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대신에 인턴십을 무사히 거친 친구는 사실은 파이널 면접은 그냥 형식상에 가까운 이미 된 거다, 그렇게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인턴십 전에 3차례 면접이 있고 총 보면 4차례 면접인데 그러면 서류적인 스펙은 좀 덜 보겠다, 스펙을 좀 초월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겠으나 스펙도 스펙이지만 인성이나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각도로 검증을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4차례나 면접이 있는데 정말 차례차례 면접마다 요구하는 그런 역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 잃지 않고 끝까지 면접에 잘 참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현대백화점 쪽이나 홈쇼핑 쪽은 어떻습니까? 네, 현대백화점이랑 홈쇼핑 올해 하반기에 또 22% 작년 대비 22%나 증가한 그런 명수를 채용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CJ그룹, 이랜드그룹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은 더 채용 규모를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좀 있으니까요. 좀 희망을 갖고 유통업 쪽에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통업계 최고 기업들 이렇게 소개를 쭉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보들 잘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분의 궁금했던 점은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 이 점인데 뭐 팁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뭐 이렇게 꼭 집어서 팁이라기보다는 유통업은 사실 지금 보신 것처럼 면접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만큼 그러니까 스펙 타파, 스펙 초월을 넘어서서 이런 인성적인 부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좀 꼼꼼하게 잘 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팁일 것 같습니다. 자, 취업 보기 카페 관기영 멘토님, 이지연 게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